처음에는 그냥 뭐 서로 뭐 일상 공유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거의 매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지나니까 뭐 사랑한다는 표현도 했었고 저도 호감이 가긴 갔던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내 말도 이렇게 들어준 사람도 있고 나도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에 오면 같이 살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랑의 끝은 허망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2억 7천인 거예요, 보낸 게. 그 남자는 누구일까? 로맨스 스캐닝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 속 그 뒤에는 아프리카인 남성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40대 강장미 씨. 모르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도 오고 이제 오랜만에 뭐 하이 굿모닝 달링 뭐 너 어떻게 잘 지냈어? 밥은 먹었어? 뭐 아이들은 어때? 뭐 이렇게 안부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는 게 정말 고맙고 되게 진짜 연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미국 국적의 남성. 낯선 이에 대한 경계도 잠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좀 흔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항상 질문이 너희 아이들 오늘 어떻게 지냈어? 무사했어? 별일 없었어? 밥 먹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했거든요. 되게 짠하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돼서 여동생이 아이를 보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공감대가 생겼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연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설레고 좀 그런 감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정말 되게 행복했고. 달콤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제부터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니? 인형 사진도 보내고 애들 용품 사진을 좀 보냈었어. 그때는 애들이 좀 어렸으니까. 그래서 딴 거 보내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그랬는데 남자가 미국에서 보낸 선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관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불법 자금이 너한테 보내는 그 소포에 있어서 벌금이 2천만 원이래요. 통관 회사에서 온 이메일에 의심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전 정말 고마운 마음에 이 아이가 선물을 보내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보낼게. 그래서 보냈는데 긴급한 사건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계속 사건을 만들어내요. 계속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당장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을 지불했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사랑하는 남자에게 닥친 불행,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모니카가 그 여동생 이름이거든요. 모니카의 전 남편이 막 때리고 막 이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가 돈을 보내주면 뭐 얘네들 스토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촘촘하게 사건을 그렇게 막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계획하는 아주 심리전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진짜 푹 빠져가지고 걔네들이 짜놓은 안에서 그냥 진짜 그 이용만 당했었어요. 바다 건너 연인에게 10번 넘게 약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 깨고 못 깨고 당장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막 카드 대출 받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막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자만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냈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거 갖고 계신가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건 첫 만남부터 3억 원이란 거금을 보내기까지 단 2주일 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장미 씨는 왜 의심 없이 상대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루밍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기 행각에서는 뭐 염색 언제 해, 발톱 깎으러 언제 가, 뭐 마라탕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 이런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들,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친밀감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진화된 그 그루밍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장미 씨만이 아닙니다. 주혜 씨도 미국 국적의 남성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왔어요? 2억 7천. 아버지한테도 8,600을 빌렸는데 대출이 한 1억 좀 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인물은. 얘랑? 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알게 된 거는 6월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 신청 와서 이제 수락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온 SNS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 이번엔 바로 대화하고 싶다고 SNS 메신저로 유인했습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뭐 한 6시 반, 40분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되면 그렇게 카톡으로 뭐 일어났냐는 둥 뭐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제가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해주고 막. 한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돈다발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상자에 이런 돈이 있다는. SNS에서는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면서 주혜 씨에겐 불행한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이민을 미국으로 가서 제 부모님이 10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두 분 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막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갖고 제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많이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며 회사 사원증까지 보내왔습니다. 신분이 확실해 보여 경계심도 풀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 이제 의심을 할 때면 이제 카톡 그 페이스톡으로 본인 얼굴을 그렇게 나 진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남자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파리. 여기가? 네.
거기라면서 뭐 걷고 있다고. 아, 프랑스 파리 걷고 있다고? 대단해요. 이거 한강 같은데? 파리 세느강에서 조깅 중이라는 영상. 하지만 자세히 보니 서울 영동대교 인근입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신원 이런 게 이제 털려가지고 통장 거래 같은 게 정지됐다고. 주소지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쪽에 가서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행기 끈을 티켓값도 없어서 몇백을 처음엔 요구하면서 부탁할 데가 없다는 말에 안쓰러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금을 소지하고 있어서 공항에서 체포돼서 지금 경찰서에 감금돼 있다. 보석금식으로 돈을 보내줘야지 자기가 풀려난다고. 안 그러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보냈었고요. 딸 때문에 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을 갔다는 둥, 며칠이 지나서 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둥, 급하게 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둥, 여러 가지 정황이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돌려주겠단 말에 보석금부터 치료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게 로맨스 스캠의 어떻게 보면 또 수법, 심리적 전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사실 이 감수성이나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더 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빠른 회로인 감성 회로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왔을 때, 특히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성적인 회로를 발동시키질 못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자가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 주혜 씨가 받은 사진과 신상 정보로 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을 한 SNS 계정이 수십 개나 나옵니다. 이들 중 진짜 그 남자는 누구일까? 며칠 후 주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라는 사람이 그 사진의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맞는지.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 김 씨. 아, 여기에요? 일하는 데가? 네, 여긴데? 한옥집이라는 것 같긴 한데. 한때나마 믿었던 남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주혜 씨. 김 씨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혹시 좀 뵈러 왔는데 혹시? 저희 안 계십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 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뭐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네. 그런 도용 계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 되거든요. 아, 그럼 여기 찾아오시는 분 많으세요? 제가 1년 좀 넘게 됐는데 꽤 계십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노출하는 걸 발표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는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누군가 그를 사칭해서 범죄를 벌였다는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잠시 후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이런 SNS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그게 한 8년 전, 7, 8년 전 사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 대처는 조금 해보신 거예요?
네, 뭐 경찰도 저도 신고해보고 사이버 수사대도 이제 해보고 다 피해 접수하고 해도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도 누군가에게 사진과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뭐 지금 저희는 처음 통화하는 거고 이제 사진 속 진짜 인물은 저이기 때문에 이미 뭐 이 하나만으로 궁금한 건 다 해결됐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았던 로맨스의 끝.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입니다. 이게 좀 감정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 당하고 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문득 배신당했다는 생각? 지난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세간을 놀라게 한 전청조 혼인 빙자 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짓으로 부를 과시한 후 금품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앞서 보신 피해자들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이 모든 관계가 온라인,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거짓으로 속이고 신뢰를 얻은 뒤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 바로 로맨스 스캠 사기입니다. 국정원에 의하면 최근 3년 사이 로맨스 스캠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즉 얼굴과 음성 변조 같은 첨단 기술을 동원한 사기까지 등장하면서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반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도용하는데요. 유명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지선 씨는 꿈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일대기라고 보면 되죠. 뭐 지금까지 뭐 있었던 또 내면에 대한 묘사도 나와 있고. 자서전을 탐독할 만큼 좋아했던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크와 SNS 친구가 된 겁니다. 작년 7월 17일에 처음으로 저를 이제 팔로우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친구 추가 뭐 이런 거. 예. 제가 또 팔로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지옥의 문이었어요. 유명인 사칭도 의심했지만 일론 머스크란 이름에 이성보단 감성이 앞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딱 흥미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일론 머스크 순간 이렇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를 팔로우? 뭐지? 뭐 이래가지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정말 일론 머스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뭐 출근 자기 사진 보내준 거 이건 자기 사진 보내준 거. 출근 사진? 자기 출근하고 있다고? 이거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어제 막 말레이시아 갔다 왔고 신문기사 보니까 말레이시아 간 거 있더라고요. 막 뭐 비행기 타고 지금 막 방금 텍사스에 도착했다. 지금 텍사스에 도착을 했고 나는 이렇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팬들한테 관종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관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작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나는 일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는 가끔 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식힌다.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게 자기 자식 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자식 9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주말마다 항상 놀러 온대요. 자식들이 항상 스페이스 X에 놀러 온대요. 주말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출근, 스페이스 X 출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 헬기 타고 뭐 자기 테슬라 텍사스에 있는 거기서부터 뭐 플로리다에 있는 스페이스 X까지 뭐 개인 헬기 타고 2시간 이내면 간다고. 자신의 일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언론 보도와도 일치했습니다. 점차 경계를 풀었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어땠냐 이랬을 때 뭐 제주도하고 뭐 서울의 기가팩토리 얘기했다고 윤석열이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리고 한국에 뭐 스페이스 X 박물관 세울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저한테 아 그래 한 그런 생각에서 나는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뭐
그래가지고 그럴듯해가지고 이렇게 좀 믿게 되죠. 그럴듯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들이 다 그럴듯했어요. 이거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를 믿게 된 결정적 계기. 일론? Hello. Are you really alone? How are you? Hello. Yeah. I'm not bad. I love you, okay? Oh yeah, I love you as a friend. Yeah, good. Yeah, very kind, Elon. Yeah. Okay. Thank you. 유명인과의 영상통화. 거기다 자신을 믿으라며 신분증까지 보내왔습니다. 팬들이 뭐 이렇게 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하다 나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넌 부자가 돼야 된다. 넌 행복해야 된다. 자기가 뭐 어떤 투자를 다 해가지고 불려주겠다. 자칭 일론 머스크는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계좌라는 설명에 홀린 듯이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속 의심을 했어요. 계속 막 일상 대화 나눌 때는 거의 그 사람인 것 같아 하다가 뭐 돈을 입금해라 이럴 때는 좀 긴가민가 했지만 근데 진짜 일론 머스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계속 당한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지선 씨와 대화한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Hello? So you are Elon Musk, right? Elon Musk? Yeah. She told me about investment, and I wanted to see if you could explain a bit more to me about that. Oh, that would be like, it's kind of late here. Can we chat? Because it's the early morning right here in the US. So. Oh. You want to do texting instead? Yeah, let's do texting right now, okay? 문자로 대화하자는 자칭 일론 머스크.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자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가 알려준 계좌번호 역시 국내 은행의 계좌입니다. 오디오를 녹음해서 보낸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It's me, Elon Musk. I am real, and I hope I did clear your doubts by sending you this voice record. 나 일론 머스크 맞고 이 음성 녹음 파일을 보내므로써 널 안심시켰길 바래. 더 이상 의심 안 하지 뭔가 그런 의미로. 조금 전 통화했던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 그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를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It's me, Elon Musk. I am real, and I hope I did clear your doubts by sending you this voice record. I am real, and I hope I did clear your doubts by sending you this voice record. 그러니까 AI로 생성한 목소리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그럼 AI 생성한 목소리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AI로 생성한 목소리라고 지금 판정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음성 변조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목소리라는 분석. 여자분 목소리 전화 이렇게 왜 받은 분인가요? 그분은 이제 약간 실제 사람 음성으로 주로 판정이 되고 그 앨런 머스크나 그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 주로 페이크 확률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죠. SNS엔 가짜 일론 머스크 계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선 씨는 그가 알려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또다시 3천여만 원을 보냈지만 이조차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뭐 그 사기꾼 말로는 자기 지갑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여기랑 연결된다고 여기로. 비밀의 사이트 뭐 그런 건 줄 알았죠. 뭐 회사 사이트라고. 예. 다 가짜 사이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가짜 사이트가 모래알 만큼 많아요.
온라인 보안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사이트를 모방해서 만든다는 피싱 사이트. 그냥 바로 피싱 사이트 뭐 제작하는 거 바로 제작 가능하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해봤자 다 합쳐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이런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10분도 안 걸릴 만큼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와 포털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진짜 포털 사이트와 가짜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을까? 둘 중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링크를 통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가짜 사이트인 거고 여기 이제 최종 60분이라고 단어가 있죠. 가짜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해봤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됩니다. 성하신 게 KBS 60 MIN 123467890까지 작성하셨죠. 이렇게 텍스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완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인 줄 알고 속고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분야가 아니신 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기술들이 있는지조차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알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예방책도 조금 많이 알려져야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금융당국은 최근 피싱 사이트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에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사기범들의 그 전형적인 수법이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를 하고 또 수익을 또 처음에는 얻도록 해줍니다. 그러다가 점점 투자금을 늘려라 한 다음에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이렇게 편취해서 잠적하는 이런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 혐의자들을 체포를 해서 경제적 회수를 해서 그 피해 구제까지 연결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 로맨스 스캠 사기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주로 의사, 변호사, 군인, 사업가 같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으로 위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경계심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동정심과 긴급함에 호소하며 금전을 요구하는데요. 최근엔 투자를 권유하며 특정 거래 사이트로 유인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갈취한 뒤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찾아보려 해도 이들의 신분, 얼굴, 목소리, 돈을 보낸 계좌와 코인 거래 사이트까지 모두 가짜입니다. 이들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추적 60분은 신종 피싱 범죄인 로맨스 스캠 사기범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첩보를 입수. 범인을 추적 중인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물론 로맨스 스캠 조직은 사실상 해외에 총책이 있고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은 국내 관리책이 2, 3명이 있고 이 2, 3명의 지시를 받은 현장 인출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이 관리책들은 수익금의 25%는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 75%를 해외로 송금을 했습니다. 해외로 송금했을 때 그 계좌를 추적해보니 그것이 다 나이지리아로 들어가는 계좌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로맨스 스캠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 속 그 뒤에는 아프리카인 남성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은행 현금 인출기로 출금을 시도하는 외국인 남성들. 국내 체류중이던 로맨스 스캠 조직원입니다. 미군과 국제기구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로맨스 스캠 사기를 시도한 일당.
그들 중 일부를 국정원과 경찰 공조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 그중 나이지리아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최대 근거지로 꼽힙니다. 거액의 유산 상속자라며 선불 수수료를 대납해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나이지리아 스캠. 9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나이지리아 스캠 사기가 이제는 로맨스 스캠으로 발전한 겁니다. In their computers, front of the police, crackdown so suffered and harder to find scammers. They chat on their cell phones at their own homes or hotels, probably hotels and theft.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go there. 현지 경찰의 단속이 심해진 최근, 사기 조직은 무선 인터넷이 원활한 호텔을 은거지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로맨스 스캠 국제 조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When did the romance scam start? 3 or 4 years ago, because no work anywhere. Normally, I got to also see my family. Only me there. 그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을 물색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사기에 사용되는 사진은 모두 도용된 것입니다. Normally we use another person picture. From where? Anybody. From which country? From US, Europe. How do you search for a romance scam? Right now it's on Facebook, on the KakaoTalk. Okay. Yeah. Now KakaoTalk, you understand? With a bomb many people. SNS에 자동 번역 기능이 도입되면서 한국인도 이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 교민 정성모 씨. 유튜브 등을 통해 현지 사정을 국내에 알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현재 값어치로 한 4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달에. 보면 용역한다든가 뭐 시멘트 나르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한 4천 원 정도 일당이.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이제 그런 사기를 쳐서 그 돈을 얻으면 엄청난 수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한 건만 성공해도 그런 게는. 한 건만 성공해도 정말 뭐 10년, 20년 벌어도 못 벌을 돈이죠.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범죄 수익은 조직원들의 호화 생활에 쓰인다고 합니다. 장기 이렇게 숙소를 잡아가지고 한 달, 2달, 뭐 1년 막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아무런 직업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종일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옷도 잘 입고 보면 막 2명, 3명 이렇게 그룹을 져서 그런 범죄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데이터 어플과 SNS를 통한 신종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아시아 국가들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방송사에서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아시아 근거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캄보디아 은거지에 잠입, 검거 과정에 동행한 PD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How frequent is it? What are the statistics? And then,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right now regarding romance scams? So in 2022, there were about 868 cases of love scams. And in 2023, that increased to 913. So in total, Singaporeans lost about
40 million Sing dollars to love scams last year. 이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 단순 연애 빙자에서 투자 사기까지 혼합해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돼지 도살 사기입니다. So in pig butchering scams, as far as we know, there are 3 steps to it. The first step is to find a pig. In the scam syndicate, they call the victims by the name of pigs. So they would find a pig. They would then groom the pig by forming an emotional bond with the victim, and eventually they would butcher the pig. In a sense, when they find that they are able to get the victim to invest money into, also they will butcher the pig.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게 해 더 큰 금액을 갈취한다는 겁니다. They find that the victims have already spent the money on the investment platforms, and then they will cut off all contact with the victims. From my research, I do know that the targets of love scams are global. So I'm not surprised if they have also branched out their targets to Korea as well. 로맨스 스캠 사기의 새로운 유형인 이른바 돼지 도살. 이들은 피해자를 돼지로 지칭하고 친분과 신뢰를 쌓는 과정을 돼지를 살찌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참 끔찍합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은 아프리카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사기 대상국의 인출 담당 조직원을 따로 두는 등 분업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가상화폐와 해외 계좌까지 이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를 뒤늦게 알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영 씨를 만난 곳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 북부에 소속돼서 범죄심리사로 일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는 이제 비행 청소년들,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면담 조사하고 보고서도 쓰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분석을 하는 전문가인 그녀도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상대는 자칭 일본의 인기 배우. 지난해 인기를 끈 한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팬레터를 보낸 지영 씨. 답장을 받으며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연예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는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꿈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어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채팅으로 유인을 해서 채팅에서 좀 더 이제 빠르게 대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는 수백만 원의 팬클럽 가입비를 요구하며 가상화폐로 구입할 것을 권했습니다. 일단은 구입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몇 천만 원의 돈을 보내야 우리가 다시 정말로 이 팬클럽 회원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러니까 휴가 비용? 같이 휴가 가자? 네, 같이 휴가를 가자 뭐 이런 거였어요. 만날 때 그게 자기가 그냥 올 순 없고 휴가를 신청해서 와야 돼서. 근데 그 휴가 신청하려면 어쨌든 또 돈을 내야 된다. 200만 원을 보낸 뒤에야 로맨스 스캠 사기임을 눈치챘다는 지영 씨. 대화를 이어가며 사칭범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범인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 일은 했지만 로맨스 스캠이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데도 사실 생소했거든요.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일단은 공조 수사가 활발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가장 난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추가로 대포통장주나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조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경찰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으세요. 이들은 철저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합니다.
조직의 핵심 수뇌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의 경찰 신고 과정에 동행해봤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고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수에 대해서 사기예요, 사기. 네. 1층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맨 끝에 수사 분직실 있어요. 상대 남성은 이미 잠적한 상황. 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 때문에 돈을 보내줬거든요. 얼마예요, 피해금이? 총 금액은 이제 1,000만 원 넘어요.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졌기에 피해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상대가 사칭한 이름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다 접수하고 하잖아요. 뭐 진술도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잡을 수는 그러니까 잡고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거지. 돈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면은 돈은 민사로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KBS 추정식분이란 방송팀인데요. 예. 이분 관련돼서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로맨스 스캠 경우가 많죠. 뭐 혹시 이거 피해자 특정해갖고 검거한 적은 있나요? 뭐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돈을 받으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이체 받으면 거기서 통장에서 돈을 빼고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로 송금하고 그다음에 뭔지도 모르고 또 해외로 송금하고 이런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쳐요.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 모두 경찰 신고 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고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경찰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로맨스 스캠 사기범 적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경찰서 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서의 수사관분들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한계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 나이지리아에 가서 수사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알아도 잡을 수도 없고 특정해도 검거도 어렵고 검거해도 송환도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잡는다고 하면 국내 총책까지가 사실상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모임을 조직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돼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서도 안 가시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회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경찰에서도 신고 접수한 사람은 몇 명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접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피해자는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조직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법안이 있으니까 계좌 중지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로맨스 스캠은 아예 법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뭐 계좌 정지가 안 된다든지. 로맨스 스캠 사기의 특성상 가상화폐나 해외 계좌 추적이 어렵고 국내 계좌라 하더라도 계좌 지급 정지 같은 보호 제도가 전무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했다고 해야죠. 보이스피싱. 그런데 이제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심리적 감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을 했다.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디지털 사회가 인간의 감정의 약점을 파고들고 시작했다. 그 감정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형태의 범죄 유형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특히 IT와 금융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로맨스 스캠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급 정지를 바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장 없이 지급 정지를 바로 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이용자들이 전화번호를 쓰게 되면 우리가 경찰이 바로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즉각적으로 마치 그 적에 대해서 선제적인 타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장 받아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쪽으로 소극적으로 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사기가 진화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신종 로맨스 스캠 같은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조직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를 입어도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종 사기는 날로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새로운 방식의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빨리 정비하고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